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월요일인데요. 어느덧 환율이 또 1,48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같은 대외 부담 요인 속에 어제는 외국인들도 우리 시장에 쉽게 발을 들이진 못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가 한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작년 9월 달 이후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 보면 체력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상승 기저에는 순환매를 할 만한 옵션들이 많다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거겠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반도체가 기간 조정을 겪고 있음에도 자동차나 조선, 방산 같은 여타 주력 업종들이 힘을 내준 덕분입니다. 다만 연속적인 상승에 따른 피로감도 같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쏠림 업종들의 되돌림이 또 출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오히려 어닝 시즌이죠. 그만큼 실적이 튼튼한 기업이나 화장품 같이 연초 이후로 소외됐던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 또다시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닝콜이 울리네요. 얼른 썰점플러 가보시죠. 네, 벌써 주 후반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오르고는 있는데요. 네. 옛날만큼 오르는 게 아닌 건지 우리의 눈높이가 높아진 건지 조금 애매합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디서 맥점을 잡아봐야 할지 저희가 오늘 썰점 통해서 같이 풀어가 볼 텐데요. 먼저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한화 그룹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화가 또 한화했습니다. 기존의 핵심 사업이죠. 방산, 조선 등은 종속법인으로 두고 테크랑 라이프라는 신설법인을 만드는 인적 분할을 단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3세간의 계열 분리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있는데요. 자, 어제 그룹주 보면서 와, 진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갤러리아가 상한가를 터치했잖아요. 네. 이 가운데서 한화 그룹주 안에 가장 수혜는 어느 기업일까요? 일단 어제 시장 반응은 하나 갤러리아라든지 그동안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일으켜지는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시세를 많이 좀 보여주는 모습이 보였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도주 종목들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도 물론 진짜 재평가에 대한 기대를 얻을 수 있기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본업 자체가 좀 시장에서의 지금 주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과 스토리를 갖고 있는 쪽의 종목군들이 이 이슈뿐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장에 대해서는 더 크게 시장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래 상승세가 강했던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오션, 네,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조금 미지근했던 건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까인 네.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네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두 종목 다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보유하신 분들은 여념이 없겠지만 신규로 방산이랑 조선이 이렇게 다시 가다 보니까 그죠? 신규 접근은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참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실 법한 이유가 어려워요. 현대차도 그렇고 대형주 중심이 물론 3분기 어닝 시즌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긴 했지만 이젠 대형주들이 눌렸을 때 잡아야지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가파른 시세들을 보여주고 있기 그쵸.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것을 우리가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눌렸을 때 추가 매수를 좀 염두를 해두고 분할 매수 관점이 그래서 유효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계속 올라오긴 했지만 추세적으로도 상방을 더 가르치고 있고 지금 방위비 증액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나라 조선, 그쵸. 방산, 네. 우주까지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특히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주가 하나의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나 시스템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누리호 4차 발사했을 때 종합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 4차 발사에 대한 부분들을 끌고 갔던 기업인 만큼 우주항공과 방산에 대한 모멘텀을 탄탄히 좀 보유를 하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 분할 매수 좀 더 눌리면 좋긴 하겠지만 네. 일단 눌릴 거를 염두를 하고 분할 매수 관점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방원 전도 참 쉽게 자리를 안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여력이 있는 기업은 마지막에 저희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주사를 볼 때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제 자사주 조각이라는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자, 지금 지주사 아마 흐름 보시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신세계, 현대백화점 조금 여력이 남았지만 이미 SK 한화 쪽은 다 신고가예요. 그나마 남은 건 효성, 두산 이쪽인 것 같은데 지주사는 되게 밸류업 이후로는 큰 힘을 발휘하진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또 실적 시즌이면 네. 배당 관련한 이슈도 좀 엮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어저께 하나의 움직임이 저는 좀 지주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를 또 이끌어주지 않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하나 그룹주를 보는 평가가 상당히 좀 주주 친화적인 이게 진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른 그룹주에게도 수급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그룹주 안에서도 이런 좀 주주 친화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의 감과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이 3차 상법 개정안이 내주에 상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밸류업이라든지 좀 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에 움직였었던 지주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저께 좀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키 맞추기 형식으로도 봐도 좀 저는 그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그룹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뭉태기로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현대차도 그래서 그렇고요. 현대차도 그렇고 포스코 네. 그룹주도 그랬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좀 기회 요인이 이쪽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주 안에서 혹시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두산도 지금 좀 두산.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포스코 홀딩스 쪽도 괜찮다. 근데 두산 같은 경우에 지금 딱 기술적으로도 61선 기점에 딱 어저께 걸쳐서 끝났는데 만약에 네. 여기가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자사주 하면 신영증권, 부국증권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어제 자사주 얘기 나오는 거 동시에 반짝 상승을 했는데 쭉 흐름을 보니까 시세가 딱 하루였어요. 네. 그죠? 그래서 증권주로 다시 매기가 들어갈까요? 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은데 그냥 반짝 상승일까요? 증권주가 생각보다 불장해도 실적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일단 부국증권, 신영증권 이런 종목군들은 네. 예전에 한번 굉장히 시세가 강했잖아요. 그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야기 나왔을 때. 근데 그때만큼은 힘을 받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오히려 실적과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와 매력적인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 네. 키움증권이라든지 기존의 우리가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좀 실적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라던가 그리고 요즘에 키움증권이 또 어음 발행 시장으로 또 진출을 했더라고요. 관련돼서 차라리 이쪽을 보시는 게 증권주를 내가 꼭 봐야겠다라고 한다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확장해서 금융주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미국에서도 금융주들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그리고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나라까지 연동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는 사실 미국에서 잘 나와도 우리 시장에서 별로 각광을 못 받았어요. 딱 유일하게 밸류업이 희망이었지 않나 싶은데 어쨌건 증권주에 대한 전체적인 매력도를 평가라고 한다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이제 앞서 제가 잠깐 코멘트를 해드렸던 트럼프 대통령 소식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주도주도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반도체가 메인이었지 않습니까? 지난 하반기부터. 자, 근데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AI나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지 않는 수입 반도체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는이라고 한다면 저사양을 뜻하는 걸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한마디로 미국을 경유해서 다른 국가로 환적되는 반도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사실상 엔비디아의 H200 같은 칩이 포함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중국도 판매를 원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워딩도 밝혔거든요. 아주 좋은 거래라면서. 이 소식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HBM 쪽은 아닌 것 같고요. AI 그쵸. 관련된 저사양인 저사양 것 쪽인 같아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단기적으로는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는 있겠지만 크게 영향력은 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 수익성이 좋은 HBM이나 이쪽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중국을 겨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 수혜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시장은 분위기가 좋지 않고 업황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그거를 좀 안 좋은 쪽으로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반도체주들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저는 좀 중국과의 이런 지금 4월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카드적인 부분으로 지금 얼마 전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네. 얼마 전이 아니라 이야기 나온 게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쪽에 그런 의미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줄다리기 형식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HBM 관련돼서 피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오히려 시장은 좀 분위기를 크게 받아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준다고 해도 중국이 사용하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카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이슈가 오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는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만약에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기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큰 타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그럴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좀 그 공장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게 해석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해석은 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센티 정도지 펀더멘털까지 이어지기는 약간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투톱의 랠리는 언제 시작될까요? 이제 다다음 주면 SK 하이닉스 실적이잖아요. 이 얘기가 다음 주부터 스물스물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이번 주 후반이고 그러면은 좀 준비를 들어가 볼까요? 어떻습니까? 최근 반도체주들의 흐름을 보면 네. 중간중간 이제 조선과 방산과 새로운 종목들, 그러니까 새롭진 않지만 한동안 쉬어갔던 쪽의 네. 주도주, 예전 주도주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살짝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 쉬어갈 때 움직임이 저는 굉장히 좀 포인트적이라고 보는 부분은 많이 눌리지 않았어요. 그냥 옆으로 횡보 정도 한 수준으로 맞아요. 갔단 말이죠. 네. 그 얘기는 그만큼 받쳐주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고가권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으로 조정이 들어간다는 건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힘을 받는다라고 했을 땐 상방으로 다시 한번 좀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반도체 투톱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정을 상당히 기다리실 것 같은데 쉽게 조정 자리를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미국 쪽에서도 뭐 파월과 트럼프의 이런 굉장히 좀 까다로운 관계 속 그리고 물론 이란 쪽을 공격에 대한 부분들 보류하겠다고는 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증시에 우호적이라고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 이런 부분들이 터져서 우리나라까지 영향력을 끼칠까라는 그런 불안감은 불안이 있기는 있죠. 하지만 지금 이 고가권에서 이 정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그 많은 변동성에도 지켜내줬다라는 건 크게 밀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을 한다면 밀릴 수 있는 거를 감안을 하고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 타이밍으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일단 뭐 1차 매수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분할로, 저는 예. 분할로 그래서 일단 크게 반도체 쪽은
기회를 많이 밀면서 주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1.96%, 2% 가까이 올랐어요. 네. 사실 옛날 생각하면 그쵸? 그쵸. 이 종목은 강세를 보인 거거든요. 요즘에 너무 7, 8%씩 올라서 그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기저효과 같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뭐 대장은 조금 쉬고 있는 가운데서 소부장의 움직임은 어떨까 지켜봤더니 뭐 장비주는 계속 같이 좋았지만 참 이상하다 생각했던 게 기판이었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구리 가격 상승이 원재료 압박으로 좀 작용을 해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제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두산 뭐 가면은 우리 이진 대표님 또 탑픽이 연간에 이수 페타시스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 4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판주 이제 한번 볼까요? 기판주는 원자재 가격 때문에 좀 많이 밀렸어요, 최근 들어서. 네. 근데 저는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좀 불안감이 없는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지금 3분기 때도 사상 최대 실적을 시현해냈는데, 가격 상승에 따른 또 판가 인상에 따른 또 수혜적인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4분기 때도 저는 실적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최근에 이수페타시스의 흐름을 보면 네. 좀 안타깝기는 하긴 하죠. 네, 안타깝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는 최근 들어서 약간의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가 좀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수페타시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도 차트를 봤는데 이평선이 이렇게 조금 막혀 있긴 했어요. 상단에. 그런 부분은 뭐 그냥 기술적인 거니까 그죠? 우린 펀더멘털로 보고 가도 되는 거죠. 네,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은 펀더멘털을 기반에 깔고 만약에 여기서 추세적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힘을 굉장히 빠르게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네. 급등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급등세가 빨리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잡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번에 펀더멘털 관련돼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만큼 네. 분할 매수로 항상 이제 제가 요즘 시장에는 특히 분할 매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런 강조를 것 많이 같아요. 드리는데 네.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분할 매수, 왜냐하면 저항을 돌파를 아직 해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항 돌파할 거를 염두하고 아.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네.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왜 분할 매수가 좋냐면 만약에 예상외로 뭐 반도체 관련돼서 투톤만 달리고 소부장이 생각보다 힘을 못 받아간다라고 했을 때도 밀렸을 때 감안했을 때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분할로 들어가면 시간이 발생해도 좀 덜 바빠지죠, 그쵸. 마음이. 압박이. 네, 압박이 좀 덜 할 수 네.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계산을 했을 때는 분할 매수가 지금 구간에선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애플이 구글한테 의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죠? 구글 관련하면 또 독보적인 기업이 이수페타시스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 대표님 수익률 상당합니다. 이수페타시스도 그렇지만 현대모비스가 지난 시간에 저희 얘기를 나눴던 탑픽이지 않습니까? 신고가 경신했어요. 다음 타자 넘어가 볼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네, HL 만도도 예. 모비스는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HL 만도도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도.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된 사업 네. 쪽이긴 하지만 뭐 원래 본업단의 현대차 자동차 부품 쪽으로 수익성을 잘 내고 있었던 기업이기도 하고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제 액추에이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걷어들이는 시기가 뭐 2029년, 30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너무 시간이 딜레이 되는 부분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인베스터데이 이후에는 주가가 살짝 부진했던 부분들도 네. 있기는 한데 시장의 분위기를 봐서는 지금 오히려 자동차 부품과 로봇 관련된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는 쪽에 여전히 점수를 후하게 주는 시장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SJG 세종이나 S&T 모티브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SJG 세종은 항상 좀 좋게 봤던 종목 중에 이 회사도 하나인데 예. 자회사 쪽으로 자율주행 로봇 쪽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예. 고객사가 워낙 좀 탄탄해요. 해외도 그렇고. 차 메타플랜트에 공급을 하고 있죠. 네, 메타플랜트도 공급하고 있고 네. 지금 그 외에도 외국계 회사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공급을 하고 있어서 본업, 그러니까
자회사는 로봇 모멘텀을 강하게 갖고 있고 네. 이 SJG 세종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세종공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부품 쪽으로의 쪽이네요. 일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의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서 SJG 세종도 저는 항상 좀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자동차 관련해선 팁을 두 종목이나 얻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도전장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 기존 주도주였죠. 조방원 전력까지. 자, 포트에 하나만 담는다면 대표님 늘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참 죄송한데요. 선택을. 이 질문이 사실 오늘 제일 좀 어렵다라고 느꼈는데 네. 어느 쪽을 봐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일단 뭐 순환매 전략이 아마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안에서 계속 좀 돌아갈 것 같기는 한데 네. 저는 조선 쪽도 계속해서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낙폭 조선이, 그냥 좀 차익일까요? 컸죠. 네. 그래서 어제 좀 낙폭이 컸던 만큼 네. 순환매를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는 조선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요즘에 하나시스템 쪽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하나시스템도 필리조선소 지금 그쵸. 지분 60%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로도 좀 볼 수 있고 물론 우주항공, 방산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좀 강한 거긴 하지만 이 안에서 어저께는 원전과 전력 쪽이 좀 좋았어요. 에너지 네. 쪽이 좀 좋았는데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이 상대적으로는 살짝 약했지만 순환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눌렸을 때가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오션 제 기억으로는 수급도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제 하루 조금 낙폭이 나와서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순환매 기회, 다음 텀의 기회로 좀 삼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시작은 어떻게 맥점을 잡으시겠어요? 뭐 실적 하면은 화장품도 이제 눈높이 많이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화장품 좀 보고 있어요. 그래요? 어저께 정말 오랜만에 코스맥스가 예. 상승세를 좀 나왔더라고요. 물론 예. 그 전에 빠진 거에 비하면 그렇죠. 미비합니다. 실리콘트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 전에 하락분을 생각한다면 미비하긴 하지만 그래도 고개를 오랜만에 들어줬는데 이제 뭐 증권사에서도 얘기하기 하는 게 상반기 때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반기 때 실적 좋아질 것이다. 코스맥스 쪽에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APR은 이번에 실적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APR이 실적이 만약에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 화장품주들을 다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어저께 저는 좀 엿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화장품주들 지금 적극 매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 반도체와 지금 요즘에 조선방산 이쪽으로 시속 게임이 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전략적으로 활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루 빠진다고 해서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섹터인데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은 구조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쪽은 좀 끌고 가시는 쪽도 쉬어갈 때도 뭐 멘탈 네. 관리 잘 하시고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요즘에 키워드가 다시 중국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화장품 제조 이쪽인데 의외로 이럴 때 APR을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